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도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은 게 이틀 연속 지금 혼조권 보합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겠죠. 예.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도 조금 확인할 게 있고 지표가 지금 공백기라서 어떤가도 살펴봐야 되겠고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저는 네. 지금의 장세를 어느 정도 정당화한다고 봅니다. 네네네. 들고 계신 분들 팔고 싶을까요? 아니죠. 좀 더 기다리고 싶죠. 기다리고 싶죠. 예. 근데 주식을 좀 담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적극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그 약간 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 지금 여기서 어정쩡하게 그렇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목요일을 책임지던 우리 FI 리서치 한영희 수석은 공부한다고 한 3개월 못 나옵니다라고 지난주 선언했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한 수석 이렇게 그거 좋아하시면서 아쉬워하시던데 네네. 이제 목요일을 누가 책임지시죠? 일명 목남이라고 자청하셨는데. 목남이 목요일의 남자? 네네. 아, 네, 저희는 따로 별명을 지어드렸죠. 어떻게? 허니픽으로. 허니픽. 네. 아, 강지현 메르시증권 강지현 네.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강 오세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제 매주 뵙는 거죠? 네, 맞습니다. 허니파워, 허니픽. 허니파워 허니픽. 네, 좋습니다. 네, 목남이보다 낫죠. 네, 3달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세 달. 눈빛으로 말씀 주셨네요. 우리 요일별 이렇게 나오시는 패널 분들이 정해져 있으신데 우리 강 부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종목도 언급해 주시고 네, 그렇죠. 중간중간에 또 개그 욕심도 좀 있으시고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또 강 부장님 슬쩍 자극하시면 저도 그 개그에 또 동참하고 싶어져서 이 목요일 앞으로 또 네네. 우리 정민 앵커가 많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잘 드리블 하면 되죠. 예. 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에? 약간 최근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렇죠. 좀 궁금하고요. 예. 어제 자체는 좀 재미가 없는 혼조세이고 최근 한 며칠 그랬죠? 네, 그렇죠.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만 보자면 중국 반도체 규제가 좀 심해졌다는 거 더욱더 반도체 심해지면서 규제가. 관련 네. 종목들이 조금 아주 소폭 하락했다는 점.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어떤 사기죄가 성립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게 무슨 내용이죠? 검찰에서 로이터 그렇죠. 보도가 있었던데.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너무 과도하게 홍보를 해서 예. 사고로 이어지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근데 요 이슈는 이미 테슬라 측에서 대비는 다 해놓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주가는 마이너스 1%대 정도밖에 하락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 광고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큰 영향은 좀 적지 네. 않을까. 다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오늘 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예. 반도체 쪽은 어떻게 봐야 돼? 지금 대중 간에 이런 반도체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미국 정부가 이제 인텔이라든지 퀄컴 대상으로 하위 반도체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이런 내용은 분명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이번 주 초만 해도 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반등했는데 어저께는 장 초반에 강해 보이던 반도체 섹터가 좀 주춤하면서 예. 전력기기들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강세가 나왔고요. 네.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좀 안타까웠던 종목이 그 아이텍이라고 하는 종목, 제 관심주로 언급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어저께 상당히 좋은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는데 이 내용 조금 설명하자면은 네네. 아이텍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 170개 이상의 고객사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5나노 이하의 최신 장비를 도입한 것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장비가 새로 도입한 게 V93K PS5000이라는 장비입니다. 이제 이 장비가 현재 아무도 따라올 기술력이 없고 국내에선 유일하게 아이텍만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AI 반도체 테스트 부분에서는 동사가 독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레포트였고요.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당히 고가 장비와 독창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 쪽에 어떤 종목을 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좀 소개를 지난번에 해드렸고 네.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첨언을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8만 전자가 뭐 지켜질 것 같은 느낌에 또 쉽게 올라왔는데 요 하이닉스가 왜 18만이 이렇게 좀 버겁죠 자꾸?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파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뿐인 것 같고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먼저 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자녀에게 예. 삼성전자를 아. 매월 꾸준히 10년간 적립식으로 적금처럼 들어주고 있는 이유는 예.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생각한다면 경기는 항상 사이클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반도체 현재 주도주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돌다 보면 단편적인 예로 네이버의 삼성전자 로봇 투자, SK 하이닉스 로봇 투자 검색해 보면 삼성전자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는 좀 약하죠. 그러니까 로봇 섹터가 돌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순환매가 돌면서 주가는 전폭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삼성전자 같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 선호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현재 주도 섹터인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좀 전에 화면에서 뭐 인텔 주가 추이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뭐 저기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 좀 요즘 들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강 부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반도체 쪽에 우선 대장주 두 개, 삼성전자하고 네.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아이텍 같이 소형주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잘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뭐 접하기는 어려운 종목도 언급해 주시고 갔는데 반도체 쪽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항상 눌린 다음에 주가가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게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고요. 네. 저는 투트랙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트랙. 그러니까 네.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과 센 놈, 그다음에 네. 가장 약한 종목, 덜 오른 종목 예. 이 두 종목을 투태로 가져간다면은 본 종목들이 번갈아가면서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는 뭐 이오테크닉스 장비주 쪽에서 네, 예.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 가장 덜 오른 종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텍 유망하게 네네.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뭐 AI 거품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어제 사실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드러켄 밀러가 예. 뭐 좀 지분을 축소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익이 났기 때문에 판 거긴 합니다만 네. 이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는 또 약간 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뉴스거든요. 그렇죠. 예. 그 BOA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네. BOA 예, 예. 뱅크 오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렇죠. 예. 그 저는 셀 온 메이 5월에 주식을 팔아라. 이거 영향받지 말아라. 네네.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 강세장이 나스닥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게 따진다고 본다면 엔비디아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충실하게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신규 접근은 어렵겠죠.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금리나 시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뭐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뭔가 추세적으로 방향 잡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게 이제 연준의 행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금리나 시기에 대해서도 뭐 7월이다, 9월이다 좀 얘기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고 간밤에 그 CME 패드워치에서는 이제 9월달 금리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제 부장님이 출연하셨을 때는 금리 인하가 빨라서 좋을 건 없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 20년간 나스닥 차트를 다 돌려보면 금리 인하가 있었던 2001년도 그리고 2008년도 2020년도 나스닥 차트가 가장 크게 하락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부가 가계와 기업들이 지금 아사 직전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어려운 상태라는 거를. 그래서 오히려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 시점에 주가가 빠졌던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때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했던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었습니다. 네. 예, 최근 K푸드 열풍과 더불어서 음식료 관련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 본 종목들 열기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말이 되긴 되는데 그러니 가게와 기업이 아사 직전에 이를 만큼 힘든 국면이 됐으니까 금리 인하를 한 거 아니겠느냐. 그만큼 이제 기술주 하락하고도 이어졌다 했는데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뭐 뒤집어 보기 나름인데 버티다 결국 장이 부러지니까 금리 인하 한 거 아니냐. 2001년이나 2008년이나 뭐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가 제일 좋구만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예. 지금 금리 매파 발언 때문에 금리 인하 늦춰진다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하긴 하지만 네. 급락 수준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다시 솔솔 나오면 주가는 바로 반등하고 네네. 요거 힌트 얻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기대했던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셀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든지 기대감이 차라리 더 낫네요. 네, 저는 그렇게 예를 생각하고 들어서 꽤 오랜 기간 해외 여행을 딱 계획하고 있으면 나갈 마음에 부풀고 있고 야 가면 재밌을 거야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지 하는데 막상 나가면 집 나가면 고생이죠. 아, 그래요? 나가서도 즐거울 수 있는데. 네. 즐거울 수도 있고. 네. 나가서 다른데 어디 갈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다시. 네, 다른 여행지를 생각하면서 아, 기대감을- 기대감의 연속으로.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계속 이 시장에 남아서 행복할 수가 있네.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이제 변동성도 좀 사실 큰 상황인데 좀 눈에 띈 섹터라든지 종목 따로 있으셨어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전력기기. 네,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강했는데 진짜 세요. 네, 저는 이제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강한 홀드 의견 계속 드리고 있고 아, 그 전에도 그랬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딱히 언제 들어가도 걱정은 없고 실제로 이 해당 종목을 팔 시기는 분기 실적이 빠그러졌을 때, 분기 실적이 미스가 났을 때. 예. 그래서 그냥 계속 홀드하는 의견. 어저께 주초만 해도 20%가 넘는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플러스가. 네. 근데 결국 이제 전 세계적인 AI 서버가 구축되고 나면 전력기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적 또한 사상 최대치 갱신. IAR 담당자들은 올해가 사상 최대지만 내년엔 더 좋아질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탑픽 종목을 뽑자면 일진전기를 탑픽으로 뽑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네. 네, 그렇죠. 일진전기. 2021년도부터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력기기뿐만 아니라 전력 케이블까지, 전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전선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전력기기와 전력 케이블 모두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수주에 대한 증설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700억 전망, 내년에는 1000억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과학 케이블 분야에서는 쿠웨이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노르웨이 등에서도 대형 프로젝트가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종목도 역시나 일단 들어가게 되면 어디까지 오를지 장기 홀드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때만 하더라도 이게 10,000원대였는데 지금 보니까 22,150원이면 2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네요. HD 현대일렉트릭은 2배 이상이 아니라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동종 업종 내에서 다른 네. 종목을 보게 되면 같은 전력기기니까. 예. 물론 HD 현대일렉트릭도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현 시점에서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말씀하셨으니까 야 진짜 이런 차트가 나오는구나. 현대일렉트릭. 어제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어제 상장한 날이었고 네, 그렇죠. 이 상장 이후 흐름도 짚어주셔야겠습니다만 또 재밌는 게 어제 HD 현대자만 더 가니까 제법 장중에 많이 출렁거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HD 현대만 들어가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정설이 나올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조선 섹터는 네. 음식료 섹터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술주가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런 조선주나 주가가 그동안 지지분의 비주류 섹터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그 박스권에서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일단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네. 투자 의견은 제가 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선주 말씀 주셨고 뭐 전력기기 또 어제 상장한 현대 HD 현대마린솔루션 말씀 주셨고 보니까 또 최근에 사료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이게 또 곡물가 상승하고도 좀 생각을 연관지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사료 관련주는 오히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고요. 예. 그다음에 수산주, 사조대림은 강세를 유지했고 장 막판에는 갑자기 육계 관련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마니커와 할인 같은 종목이죠. 식품주를 음식료로 분류한다고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까지 식품주들은 주가가 상당히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삼양식품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네. 불닭볶음면 때문에. 그렇죠. 예. 그다음에 CJ 제일제당과 풀무원 주가도 상당히 강세입니다. 근데 저는 만두 중에서는 비비고보다는 얇피 만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게 풀무원 거예요? 네, 맞습니다. 풀무원 거. 아 피가 얇아서. 피가 얇아서 얇피 만두.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종목들 어제 장마치고 나온 기사 중에 좀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좀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유럽 입맛을 잡는다. 할인 마니커 삼계탕 첫 수출에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난달 3월이었죠. 민간 합동으로 삼계탕 이후 수출 타진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삼계탕 수출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결과가 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1996년도에 EU에 삼계탕 수출을 처음 제안하고 나서 27년 만에 첫 수출에 성공을 한 겁니다. 마니커가 오늘 부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초도 물량 선적식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과거에는 조류 인플라 문제로 이제 EU에서는 이런 닭개공이나 조류 네. 같은 것들을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EU에 맞는 기준에 맞춘 품목을 성공을 시켰고 27개 EU 회원국에게 수출을 할 수 있는 삼계탕 수출길이 열렸기 때문에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할인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에서는 1,000억대 삼계탕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니커는 미국 진출도 했지만은 캐나다도 진출한 상태이고요. 네. 근데 마니커가 시가총액이 700억대라서 좀 탄력도 더 높은 것 같아요. 다만 실적 부분에서는 작년 할인이 한 130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플러스 마니커는 18억 적자를 네. 기록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료 섹터 말씀 주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라면 같은 경우는 좀 손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품이고 삼계탕은 약간 좀 마음 먹고 먹어야 되는 이게 유럽 사람들한테도 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거잖아요. 전 예. 충분히 통할 거라고 판단한 이유가 저도 유럽을 가봤고 미국을 갔지만 그 사람들은 스프를 참 좋아합니다. 스프 스프. 그렇죠. 스프 먹는 거를. 근데 이 삼계탕 안에 파보시면 안에 쌀이 좀 눅눅하게 들어있죠. 그렇죠. 예, 그 느낌이 약간 스프랑 비슷합니다. 그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서 상당히 속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기를 끌 수 있다. 실제로 삼계탕은 미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미국에서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00억대의 매출을 이미 할인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삼계탕보다 라면을 더 많이 먹는 편이라서 또 제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지금 뭐 할인 얘기도 나오고 육계 관련주가 나왔습니다만 아니 보면은 좀 우리 TV 광고에서도 보면은 우리 치킨 관련한 다양한 치킨 있잖아요. 치킨 예. 치킨 요리가. 네. 또 외국에서 또 오면은 한국에 맨날 KFC만 먹다가 한국에 오니 이런 맛도 있네 하면서 굉장히 반응은 좋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치킨 쪽이 진짜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갈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미 진출했고 진출한 상태고 네. 삼계탕은 이제 오늘 최초로 EU에 진출했다는 부분이 포커스다.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포커스다.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제 산모 모유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수산물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중금속에 오염된 수산물을 많이 섭취해서 네. 이게 과부라 화합물이 그 산모 모유에서 검출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과부라 화합물이 안 좋은 건가 보죠? 네, 그렇죠.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예, 발암 물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초에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207명의 산모에게서 모유 검사를 했는데 대상 전원에게서
PFAS 이른바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모유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모유를 먹였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국제 안면부세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제품이고 12년 전 했던 실험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유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 수산물에서는 10개 중에 1개가 검출됐는데 국내의 수산물에는 10개 중에 8개가 다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혜주 종목 얘기해야겠죠. 예, 수혜주. 그렇죠. 사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 기자가 어떤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내의 한 정수기 필터 업체가 삼중 필터로 물을 정화하는데 과부라 화합물까지 걸러내는 제품을 지난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사 이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영어 로고가 나온 거죠. 아, 시노펙스. 아. 예.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얘기했던 종목이라서 리뷰 차원에서도 말씀드리자면은 네. 작년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게 되면 멤브레인 기술로 과부라 화합물에 대해서는 99.7%의 제거 효율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정수 필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 수처리 필터뿐만 아니라 혈액용 투석기 필터, 그다음에 휴대폰 FPCB, 차량용 FPCB도 같이 하고 다양하게 있는 사업을. 그죠,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근데 올해 1분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24가 예. 상당히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판매 호조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가 시노펙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접근이 유효해 보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말씀하셔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차트가 무섭네요. 이게 2007년, 2008 그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도 지금같이 비슷한 거의 뭐 1,000원에서 13,000, 13배까지 나오는 이런 시세감 나오다가 거의 툭 부러졌고 지금도 보니까 뭐 2,000원대에서 13,000원 갔다가 지금 9,600원, 만원 건방. 그렇죠. 오, 대단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최근에 지금 부장님 언급하신 그 보도도 최근 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네요. 아니죠. 이 보도 자료는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보도 자료여가지고. 그저께? 네네. 아, 그래요? 네, 네. 그 전에 말씀 주셨으니까 최근에.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주가가 그 당일날 좀 급등을 했던 건 사실이고 좀 스테이블하게 좀 나왔던 거고 과거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거는 네. 그 혈액 투석용 필터가 네네. 국내 시각적 인증 받았을 아하. 때 주가가 크게 올랐고 예. 그거마저도 지금 유럽과 미국 인증을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게 인증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외국인 보면은 뭐 현물에서도 좀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특히 선물 시장에서 지금 순매수 규모가 상당한 모습이고 이제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겁니다. 뭐 나중에 언제 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4월 달에 2조 6천억 샀다가네 코스피에서. 그다음에 네. 반면에 코스닥은 1조 원 가까이 팔았다는 점. 요거 좀 눈여겨 보시면서 기술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약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외국인 동향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뭐 새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도 여기 판 걸로 이쪽 산다 이렇게 봐줘야겠네요, 외국인도. 그렇죠. 예. 오늘 뭐 5월 달이고 바깥에도 조용한데 옵션 만기일 뭐 크게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 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는 좀 특별한 이슈 없이 미국장도 상당히 혼조세였지만은 그냥 견조하게 끝났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모처럼 잔잔한 그렇죠. 하루. 주로 뭘 샀죠, 외국인들이? 다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예.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삼성전자를. 뒤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앞서 말씀 주신 HD 현대일렉트릭. 저기 화면이 예, 나오네요. 크래프톤. 예. 크래프톤도 있네. 예. 근데 압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그러니까. 샀는데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일까요? 아까 네. 장기 삼성전자, 단기 단기? SK 하이닉스. 장기 삼성전자라서 계속 아들분을 위해서 매달 적금처럼. 적립식으로 사고 있다. 네. 근데 그 아들은 아직까지 그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다. 네, 아직 돌잔치도 못했다. 아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그 HBM 관련주다 보니까 왜 한미반도체까지도 이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미반도체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신용 잔고가 너무 많아서 아.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는 더
갈 것이고 고점에서 잡게 되면 좀 밀린다 그러면은 아마 안 좋은 악재나 뉴스들이 막 쏟아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다시 또 반등은 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한미 반도체보다 제가 가장 센 놈을 한미 반도체 얘기하지 않고 이오 테크닉스를 말씀드렸던 네네네. 이유가 예, 예.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 반도체도 왜 보면은 그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나뉘잖아요. 저희가 지금 HBM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단 네. 말이죠.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SKC도 있고 삼성전기 네. 또 YC캠 자, 세 종목 말씀드릴게요. HB 테크놀로지, 예, YC캠, 예, 피롭틱스, 대장주. 피롭틱스 네. 예. 손수건을 들어서 떨어뜨리면 가운데 부분은 올라가지만 늦게 사이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떨어뜨렸을 때도 가운데는 솟아있고 밑에 건 주변 사이드 종목들은 네네. 더 먼저 떨어집니다. 네. 이 손수건 법칙처럼 대장주들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주들은 테마주를 분류하셔야 돼요. 예. 테마. 아직 양산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대장주들 매매하고 대장주들이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하신 전략. 그러면은 뭐 수익은 충분히 날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유리기판의 대장주는 피롭틱스, 그다음에 YC캠, YC캠, HB 테크놀로지. HB 테크놀로지. 근데 이거 날 잡고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날 유리기판은요, 예, 왜냐하면 좀 공부를 더 많이 할 만한 업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신사업. 예. 그래요. 이게 참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해서 대장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SKC, 삼성전기가 대장주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니죠. 사실 그런 종목들은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스닥 매매하신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장주로 보러가 똑같은 거거든요. 아, 예, 주가 퍼포먼스는 오히려 이런 사이드 섹터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더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대장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끼 있는 종목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좀 시간적인 가치를 더 활용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시간 투자된 기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0.3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755포인트로 기록이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7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81,300원, SK하이닉스는 2.5%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2,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9만 3천 원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약세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4천 원. 기아 0.6%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1만 5,300원이죠. 셀트리온이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5,500원.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 2% 약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7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1%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22만 500원. HLB가 2.5%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0만 4,100원이고 에코프로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역시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4,200원. 엔캠이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6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BSP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지금 39,600원, 리노공업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작은 0.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0만 1,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예상되고요. 이오테크닉스가 0.6%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는 25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보니까 좀 뭐 혼조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사실 예. 거래소 쪽은 또 외국인 매매 포지션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뭐 특별히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면서 시작할 이유는 없는 날 아닌가 싶은데요. 그쵸. 의자가 자꾸 꺼져서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특별하게 개장 전에 뭐 이렇게 떠오르는 건 없네요. 지금 유리기판은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세히 봐야겠죠. 유리기판에서 아직은 그런데 아직은 테마주의 성격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좀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데 테마주 말란 김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초전도체는 이제 끝난 겁니까? 그 한때 어저께도 초전대체 관련된 기사 하나 나온 걸로 알고 하나 있는데, 나오긴 나왔나요? 상당히 좋은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장기 추세 상승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한번 툭 오르면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런 분위기로 좀 가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시장이 뭔가 좀 박스권으로 이제 추세가 좀 이어질 때는 보통 이제 순환매, 테마라든지 섹터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혹시 오늘 좀 강세가 예상되는 sek터 순환매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을 좀 봐가면서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전력기기가 강하게 움직일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전력기기. 같고요. 전력기기. 네. 그다음에 K푸드 관련 종목들 예. 주가 흐름이 오늘 좀 지지부진할지 아니면 강세가 나올지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푸드가 이번 주는 약간 많이 빠지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치고 나가지도 못했던 네.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뭐 하도 요즘 지지부진해서 좀 언급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계시니까 한번 2차 전지주도 한번 언급해 주시죠. 요즘 통 이렇게 뭐 그걸 못 봤네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좀 기다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 예. 반면에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리튬 관련 네. 종목들은 네.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눈여겨 왜냐하면 보신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AI 전력 설비가 증가하게 되면 네. 당연히 ESS 저장 장치를 같이 놔야 되거든요. 예. 안전한 전력망을 위해서. 예. 요즘 태양광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도 ESS 저장 장치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ESS 저장 장치가 늘어나게 되면 리튬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은 지금보다 과거에 가장 높았을 때는 6만 달러인가 찍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10,000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리튬이요? 네,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튬 가격은 계속 올라올 것이고 리튬 관련 종목들은 한번 또 테마적인 성격으로 툭툭 튀어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제약 바이오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바이오 코리아 2024 어제 막 올렸고 지금 이제 미국 암학회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제약 바이오 섹터가 보면 기존 주도주들이 좀 쉬어갈 때 또 빠르게 치고 오르는 그런 섹터기도 하잖아요. 네, 예. 암학회 관련 이슈 아스코 2024 여기에는 HLB와 ABL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루닛 등이 발표 예정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학회는 관련 없지만은 가장 제약 바이오 중에 인상적인 종목은 카이노스 메드. 어제도 급등, 그제도 급등. 카이노스 메드가 어떤 업체인 거예요? 그 이틀 전에 이재모 대표가 와서 설명 잘 해주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 치매 관련 그래요? 하고 치매 있는 데고 관련. 그 임상이 거의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킨슨병이네요. 죄송합니다. 치매가 아니고. 네네. 파킨슨병 정복자 나와 있네요. 예, 어쨌든 주가는 이틀 연속으로 아주 인상적인 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좀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맞아요. 지금 파킨슨병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화요일 날 이재모 대표가 이렇게 언급했던 거 맞는데 강 부장님처럼 종목 이름을 갖다가 정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찍으시면서 말씀 안 하시는 거 하고는 좀 이 머리에 그거 하네요. 카이노스 메드. 네. 우리말로 저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운데 정확하게 회사명에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안 보입니다. 카이노스 그렇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나와 있겠죠. 나와 있겠다. 네,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네. 근데 이게 회사가 과거에 하나금융투자 제가 재직 당시에 네. 비상장 회사였을 때 투자했던 회사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좀 엑시트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내려왔는데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그때가 5, 6년 전이었으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임상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어쨌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좀 섹터가 조금 돌기 시작했어요. 돈다. 네,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네. 바닥 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파이노스 매드뿐만 아니라 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다른 제약 바이오들도 많이 덜 오른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은 분명히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밖에 그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면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네. 예, 이쪽은 어떨까요? 이쪽 테마는. 아주 많이 오른 감도 있고 주가는 네.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 약간은 수급이 좀 현재는 꼬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인벤티지랩 대표적인 종목, 뭐 웹트론. 네, 펩트론 이런 종목. 펩트론은 좀 펩트론, 약간 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비만 치료제 주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때 당시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로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 한번 속된 말로 한번 해먹은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다음 타자 종목들을 제가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냥. 네네. 예. 어떤 종목이 있을지 공부 좀 해보고 나서. 네, 그 네이버 카카오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제 네. 오늘 때마침 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치지직 네.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마침 오늘 또 카카오도 실적 발표네요. 그렇죠. 그동안 사실 소외됐다가 최근에 다시 주가가 좀 투자자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두 종목 매수하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보류하겠다. 보류하겠다. 심플하게 말씀드리고요. 네이버 치지직이 정식 출시하면 치지직 관련 종목들이 오르지 네이버가 오르진 않을 거다. 그다음에 네이버는 가장 큰 이슈가 일본에서 너무 이슈가 안 좋아요. 마치 미국에서 틱톡 미국에 빨리 팔아라고 중국 공격하는 것처럼 일본의 세상이 우리나라랑 왜 이렇게 적대 관계로 유지합니까? 그럼 그래서 라인이요? 지금 요즘 저희 프로에서 뭐 글로벌 비즈 시간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나오는 게 이 예. 야후 라인.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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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불편하죠.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 56만 건이 나왔 작년에 네. 그 이유로 하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회사를 뺏는 거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나라 중에 일본 기업 중에 뺏을 만한 기업 없는지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상당히 속상한 일인 개장하고 거고.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주요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는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의 금리 행보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 여전히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PPI, CPI 쪽에서 이제 시장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는 투자자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금 현재 보면은 약보합 출발이네요. 2,743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871포인트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떨어집니다. 8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에 그치네요. 호가와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지금 178,7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7% 떨어집니다. 39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올라갑니다. 79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0.4% 떨어집니다. 24만 1,000원이고요. 기아가 강보합권으로 11만 6,100원. 셀트리온이 지금 강보합권 19만 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약보합 40만 2,500원. KB금융이 1.6% 약세입니다. 7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22만 500원, HLB가 0.9% 상승합니다. 10만 7,800원. 에코프로가 지금 1% 가까이 떨어집니다. 10만 원 선이고요. 알테오젠이 0.2% 소폭 하락합니다. 17만 3,700원. 엔캠이 0.3% 떨어집니다. 26만 7,500원이고요. HPSP가 1.4% 약세입니다. 38,750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1% 떨어집니다. 29만 1,500원이고요. 셀트리온지아 강보합권이죠. 10만 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하락합니다. 17만 3,200원.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0.8% 하락으로 2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나 전성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 계속해서 강세 보여줍니다. 지금 대원전선이 9% 강세입니다. 그리고 KBI 메탈도 지금 현재 6%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재룡전기 0.4% 올라가고 있고요. 대한전선 3.7% 올라가면서 14,590원, 가온전선도 3.9% 강세입니다. 일진전기도 1.3% 상승하면서 22,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전선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 다 올라가는데 전력설비 쪽에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선매수 상위 종목에도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1.5%, 1.7% 상승하면서 26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A루트 세명전기도 2% 이상 올라가고 한국전력까지도 지금 2.3% 상승하네요. 2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한국전력까지도 지금 강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웹툰 관련주 흐름도 좋습니다. 지금 DNC 미디어가 13% 급등 중입니다. 3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고 미스터블루도 지금 상승 보여줍니다. 4.9% 상승입니다. 2,78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밖에 네이버는 1.2% 약세, Y랩은 0.98%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NHN이 3.6% 상승 중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가 2.7% 올라갑니다. 4,755원이고요. 그밖에 대원미디어 그리고 카카오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핑거스토리, Y랩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W게임즈가 지금 4.9% 상승합니다. 45,550원 그리고 이스트소프트가 3.9% 상승하고요. 지금 27,350원이고요. 웹진이 3.98% 강세 보여줍니다. 16,980원, 넥슨게임즈도 1.4% 올라가고 또 앞서 보셨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크래프톤도 오늘 1% 상승합니다. 현재 2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글쎄요, 일단 전선 전력 관련주 상승 중이고 피팅 업체, 강관 업체도 올라가는데 하이스틸이 지금 12%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3,610원이고 그밖에 넥스틸, UST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고 하이스틸 강세가 강관업체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63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26억 원, 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25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4억 원, 39억 원 순매도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샀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입니다. 2,556계약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네요. 3원 50전 상승한 1,36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조금 상방보다는 약간의 하방 압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네요. 네. 예. 환율이 네. 딱 NDF 시세 반영했고 달러엔 환율이 155엔대 다시 올라섰고 파운드가 약하고 파운드는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오늘 밤에 있는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 한번 통화정책회의를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죠, 예. 지금 그동안에 다들 연준 뒤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네네. 금년 3월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리고 스웨덴 중앙은행도 어제 4%에서 3.75%로 25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스웨덴에는 유로 안 쓰는 나라거든요. 네. 스웨덴 크로나 독자적인 통화를 쓰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은행으로 따지자면은 연준보다도 역사가 더 됐습니다. 제일 네. 먼저 중앙은행이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나라라서 오늘 영란은행도 한번 봐야 되는데 결국 뭐냐 하면은 영란은행이 먼저 물꼬를 틀고 그래서 6월 달에 ECB 금리 인하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지 네. 금리 인하라고 하는 주 이슈에 있어서는 그 부분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네네. 미국은 조금은 더 현 금리 유지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안 빠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무슨 위협적인 그런 환율 상승세는 절대 아니고요. 초반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안 도와주는 느낌, 그런 정도가 생각보다
좀 약하게 시작하는 장 같습니다. 네, 오늘 미용 의료기기도 흐름이 좋네요. 좋아요. 네, 클래시스, 뭐 윈텍, 비올, 제이시스 메디칼 이쪽은 보면 좀 쉬었다가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았다 싶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미용 의료기기도 예. 많이 전해드렸는데 저희들도 많이 언급했고 요즘 하마리 이렇게 서치, 뭐. 주식 관련 매체들에서 많이들 다루는데 부장님 실제 어떠세요? 현장에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 이쪽으로 많이들 손을 대시나요?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수출 실적이 나오잖아요. 업체별로 보면은. 그렇죠. 이 종목들 주도 섹터가 아닌 때는 상당히 지루했던 네. 종목들이었고 네. 실적은 탄탄하게 나왔었고 특히 미국 실적과 중국 실적에서 K-뷰티 영향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들. 클래시스라는 종목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지만 예. 저는 이제 이 종목들 대부분 다 매매 못 해봤고 딱 한 종목에 들어갔다 다쳤던 종목이 있어요. 뭐예요? APR. APR이요. 그래서 나는 신규 상장 종목은 역시나 안 맞는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앞서서 그 HD 현대 마린솔루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포지션을 못 취한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시네요.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급등락이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고 한 번 꺾이면 주가가 좀 과도하거나 또는 길게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쳐서 팔고 나면 갑자기 급등을 하죠. 너무 나를 화나게 만드는 신규 상장 종목들. 근데 전 APR 종목도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호재 이슈들이나 실적이 미국에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추천주로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역시나 여기서도 클래시스와 같은 대장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눌림목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클래시스를 한번 공략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또 보고 계신 섹터 종목 있으세요? 아직 이게 허니픽이네요. 허니픽인가요? 네, 이게 허니픽이에요. 허니펀치 허니픽. 허니펀치. 아까는 예. 허니파워라고 하셨는데. 자꾸 이름이 새로 나오는데 어쨌든 네. 허니파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허니파워. 제가 오늘 픽 종목 딱 하나 말씀드리면 네. 하림. 하림. 네, 하림. 아까 삼계탕 이후에 첫 예, 예. 수출한 하림이란 종목. 식료품 관련 종목, 음식료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안 오른 종목이죠. 왜 안 올랐냐? HM의 민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고 그리고 예. 바닥을 다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재미난 게 지금 가정용 간편식 시장에서는 CJ 제일제당이 선발주자로 앞서가 있는데 하림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 최근에 이정재가 광고한 거 더 미식이라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이제 뭐 국, 탕, 라면, 그다음에 쌀, 네. 간편쌀, 예. 그다음에 뭐 소스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제품이나 품질은 가장 프리미엄급으로 비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가격대도 실제로 CJ 제일제당 제품보다는 좀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품질의 재료들을 넣어서 비싼 프리미엄 전략의 간편식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하림입니다.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 하림 주가 상승 저는 현 시점에서 바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HM의 민수는 실패했지만 매각이. 예, 매각 안 하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페노션 가지고 있잖아요. 페노션. 하림이라는 회사 상당히 그 성장성이 뛰어난 회사이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EU의 삼계탕 수출이 얼마만큼 가시화되는지도 눈여겨볼 포인트겠지만은 이런 간편식에서도 시장에서 좀 주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오락바닥이다. 네. 하림을 말씀하시니까 부장님, 강 부장님, 이거 HMM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싶은데 혹시 준비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최근에 움직이거든요. 네. 최근에 움직이는데 뭐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러합니다만 아닙니다. 뭐 아니 주가가 다 말을 해주겠죠. 예, 진짜 예. 제 주위에 네. 진짜 유학 자금 준비하던 청년이 네. 이거 시세 한참 날 때 얘가 이거 4,000원 밑에서부터 시작했고 이거 51,000원까지 간 종목 아닙니까? 네. 조금 한 8분응선, 9분응선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실적은 많이 꺾였죠. 2023년도. 네, 네. 그러니까 가장 피크 실적일 때 2022년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21년도나.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가 실적이 꺾였냐면 10분의 1 토막이 났네요. 순이익 단위로 그러니까. 봤을 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하락한 거고 사실 지금 해운주들이나 조선주들은
금리 인하가 기정화 사실돼서 기술주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다시 갈수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HMM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에서 손절을 못 하고 있다면은 제가 매도하세요라고 얘기해도 안 파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HMM은 현 시점에서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 온 것 같고 네. 올해가 작년보다는 좋아진다고 하니 예. 어느 정도 폭으로 실적이 좋아지니는 좀 보면서 매도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5월 달에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지금 뭐 사실 시장이 어떤 방향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중순이 넘어가야 좀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전략 좋을까요? 근데 앞서 저도 셀 메이로 생각해서 5월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까 뭐 BOEAS도 얘기한 것처럼 6월, 8월까지는 미국 대선 때문에 주가가 강세일 수 있다라는 얘기 네네. 때문에 저도 좀 용기를 좀 얻은 상태고요. 네. 다만 방망이는 좀 짧게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는 전략. 그러니까 급등 종목 따라잡으면 항상 물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주독 섹터 중에서 눌림목이 나와서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서 고점 정도 수준 올라오면 매도하고 나오는 단기 트레이딩은 현 시점에서 유효할 것 같고 미국장이 8월까지 강세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역시나 기술 섹터인 반도체 종목들이 강할 것이다. 전력기기들은 한번 사면 팔지 말 것. 전력기기들은 한번 사면 팔지 말 것. 그리고 매수는 반드시 눌림목만 이용해서 매수하자. 그리고 고점에서 따라잡지 말자.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조금 좀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유틸리티 섹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거 다 유틸리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막 4%, 5%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한국전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한번 자주 그러네. 보셨나요? 한점. 네, 한전 오늘 지금 보니까 5% 이상도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통상 정부에서 뭐 발표하면은 뭐 전기값 인상한다든지 이런 이슈들만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전력이 좀 수혜를 봤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올해 예.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도 충분히 매력도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한번 봐야겠죠. 올해 실제로 작년 3분기 때부터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일어났네요. 9월, 12월 1조 2천억 순이익, 그다음에 3월에는 1조 5천억 순이익. 그러니까 올해 거의 5조 4천억 순이익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전력 다시 좀 정정하자면 대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PER 2.6배. 올해 네. 가이던스 대비했을 네. 때는 그러니까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본 종목도 긴 장기 안목에서는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또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